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사업 실패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고시원이나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매달 13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거의 무료로 해드리고 집도 제공해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으신가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신가요? 먹고 살 돈이 떨어져서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째, 생계비로 한 달에 약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은 3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우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집세, 그러니까 주거비로 한 달에 약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2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복지는 조사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긴급복지는 일단 먼저 지원해드립니다. 나중에 천천히 조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지금 살고 계신 동네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시원 계약서나 통장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일단 가세요. 주민센터에 도착하셔서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실 겁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이 생긴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시다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긴급복지지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계비 65만원, 주거비 30만원, 의료비 300만원까지 신청 후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가서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몇 개월만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평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25일이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 소득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버는 돈이 7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신다면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버신다면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조건 두 번째, 재산입니다. 집, 차, 예금을 다 합쳐서 약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월세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십니다. 차가 있으시더라도 오래된 차로 500만 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조건 세 번째, 부양 의무자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라는 건 여러분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나 부모님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매우 부유하다면 정부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소득이 1년에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혼하셔서 자녀와 연락을 안 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자녀에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런 상황을 증명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생계급여입니다. 매달 76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매달 25일에 여러분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버신다면 부족한 만큼인 4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76만 원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입니다. 이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됩니다. 입원하시면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외래,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 보러 가시면 1,000원에서 2,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약을 타러 약국에 가시면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셔도 병원비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이 혜택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집세를 따로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면 한 달에 54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면 한 달에 43만 3천 원입니다. 그 외 지방에 사시면 한 달에 29만 7천 원입니다. 고시원 월세가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지요. 이 주거급여로 월세를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76만 원, 주거급여로 서울 기준 54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병원비까지 거의 무료입니다. 이게 한 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살고 계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세요. 창구에 계신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실 겁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고시원 계약서, 만약 이혼하셨다면 이혼 증명서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 정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가시면 직원분이 하나하나 도와주십니다. 신청서 작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분이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직원분이 다 적어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복지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복지로.kr입니다. 화면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신청하신 후 30일에서 6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자격이 인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수급자가 되시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긴 합니다. 소득이 늘었는지 재산이 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대로라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 취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60세만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60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게 가장 추천드리는 일자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노인 돌봄 보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댁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외출을 도와드리거나 일상생활을 돕는 일입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입니다. 공공시설 관리도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시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하고 점심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월급은 70만 원입니다. 일하는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입니다. 두 번째, 민간 일자리형입니다. 이것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 주차 관리, 매장 관리 이런 일들입니다. 사회서비스형보다 일하는 시간이 좀 더 깁니다. 하지만 월급도 더 많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발해드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3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가셔도 됩니다. 대한노인회 지부에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senior고잡.kr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합니다. 지금은 10월이니까 이미 마감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내년 1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가지시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버시면 생계급여 76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고 6만 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수입은 늘어납니다. 생계급여 6만 원 플러스 일자리 소득 70만 원 플러스 주거급여 54만 원 130만 원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었을 때와 비슷하지만 일하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과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거, 그러니까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집을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고시원은 방이 좁고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시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고시원에 3개월 이상 살고 계신 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시원에 산지 2개월이라면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어떤 집을 받을 수 있느냐? 면적은 14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약 4평에서 12평 정도입니다. 원룸이거나 작은 투룸입니다. 부엌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습니다. 고시원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느냐?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월세는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월세도 적게 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주거급여로 월세를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하우징서울고 KR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1004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신분증, 고시원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신청하신 후 빠르면 3개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만 해놓으시면 순서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고시원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더 늦게 받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느냐?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검사합니다. 신장, 간 기능도 검사합니다. 키, 몸무게, 허리둘레도 재고, 시력과 청력도 검사합니다. 암 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을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특별한 검진이 더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도 무료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검사 받으세요. 어디서 받느냐?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면 전화 2577-1000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검진 받으세요. 이번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빌릴 수 있는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는지 모르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1년에 1.5%입니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갚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비가 필요하시다면 신청하세요. 재해복구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거나 수해를 입으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장례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계약서나 병원비 청구서 같은 겁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갚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도 길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활용하세요. 여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뭘 먼저 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일주일 계획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할 일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세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세요. 이건 급한 겁니다. 내일 당장 하세요. 셋째 날에 할 일입니다. 다시 주민센터에 가세요.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미 긴급복지 신청하면서 한 번 가셨으니 직원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바로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날에 할 일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수시 모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내년 1월에 꼭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연락처를 남기세요. 이번에는 1개월 계획입니다. 고시원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개월이 넘으셨다면
바로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을 하세요. 아직 3개월이 안 되셨다면 3개월이 되는 날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서울에 사시면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1355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네 보건소에 가세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치매검진도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도 받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이 사람이 적어서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사이는 피하세요.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셔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으세요. 창구에서 복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60세이고 사업 망해서 지금 고시원에 혼자 삽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업무입니다. 도와드리는 게 그분들의 일입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적으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입니다. 모든 복지에 대해 상담해 주십니다. 무료 전화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연금이나 대출에 대해 문의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하세요. 전화하시면 자동응답이 나올 겁니다. 상담원 연결 또는 0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사람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화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담원들은 매일 이런 전화를 수백 통 받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웹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www.복지로 OKR입니다. 이 사이트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여기서 모든 복지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나이, 가구원 수, 소득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정부24 www.kr입니다. 모든 정부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있나요?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몇 개월만 받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받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따로입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 소득이 생기니까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부유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에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자녀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꼭 받으세요. 상황을 설명하시면 공무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도 여자랑 똑같이 받나요? 차별이 있지 않나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모두 남녀가 똑같이 받습니다. 성별 때문에 못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끄러운데 꼭 가야 하나요? 창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세금을 내고 사셨습니다. 일도 하셨고, 사업도 하셨고, 가정도 꾸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제도는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세금 낸 만큼 어려울 때 돌려받는 겁니다. 창피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 당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내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일주일 안에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매달 130만원과 병원비 무료 혜택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6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버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꼭 신청하세요. 네 번째, 임대주택. 고시원에 3개월 이상 사셨다면 원룸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보건소에 가서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치매검진, 골밀도 검사도 무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또는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에 가세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세요. 복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30만원은 큰 돈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기회입니다. 꼭 행동하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웃이,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